자, 제가 업무용으로 이제 팰리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팰리세이드 행사 지금 막 촬영을 다 하고 왔어요. 깜빡 잊고 인트로를 안 찍어서. 일단은 옛날 거 외관 뭐 나쁘지 않죠. 외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보시면 이 핸들, 요 플라스틱들 전동식도 아니고 10.25인치. 이게 좀 바뀌었었으면 어땠었을까? 이게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팰리세이드 다 바꿔줬네요.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드디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 좀 사람이 좀 많고 시간이 좀 약소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디오가 물릴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한 많은 내용들 담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차 오늘 제 첫 공개인데 일반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저 녀석이 저기 그릴에 이제 실버 크롬이 빵빵이 들어가 있는 녀석이 바로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자, 일단 캘리그래피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 우선 좀 바뀐 부분들은 일단 전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이 그릴의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뉴욕 모터쇼 공개 사진이라든지 오피스 사진을 봤을 때 그릴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면 사진빨이 잘 안 받아요. 실제로 이 녀석이 거리로 나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웅장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 전보다도 확실히 좀 더 웅장한 느낌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을 제가 지금도 타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전 모델보다 훨씬 더 웅장함 그리고 이런 볼드함이 많이 좀 묻어나는 그런 차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 여기 일단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그릴을 좋아하니까 프레스티지 모델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이 DRL 부분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약간 좀 많이 사이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자,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이 DRL이 쫙 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멋스럽고 더불어서 이 두께가 정말 두꺼워졌죠. 원래는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기획하면서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능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이 폭이 좀 약간 좀 좁아졌는데 그래도 전보다 더 웅장해지고 굵어진 이 DRL을 보면서 팰리세이드가 정말 현대자동차의 기함 모델이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죠.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의 차이는 뭐냐면 이 범퍼 그리고 그릴 컬러 그 다음에 그릴의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그릴의 이런 표면의 이런 엣지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줬고 그렇죠? 점점점 작아지면서 뭔가 좀 더 위쪽에 많이 좀 힘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차량을 봤을 때 밑에 쪽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보통 이 정도의 시야를 바라보게 되는데 내 옆에 이 녀석이 지나간다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웅장한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이 좀 매끄러워요. 그냥 엣지에 그런 포인트도 없고 그냥 일반 표면적인 블랙 하이그로시 그런 타입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도 이게 블랙이다 보니까 좀 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을 준다고 하면 확실히 캘리그래피 모델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래피의 그런 디자인적 차이를 크게 많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요번 모델만큼은 그게 있었대요. 전에 팰리세이드 중에서 이 캘리그래피 구매율이 엄청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는 팰리세이드 생각보다 캘리그래피 잘 나간다, 차이 많이 두자 해가지고 일반 프레스티지 모델과 캘리그래피 모델의 외관적인 차이를 상당히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해외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 에디션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애프터마켓에서 전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그릴을 블랙으로 튜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죠? 상당히 많았는데 일반 모델은 다 이게 들어가고 캘리그래피는 저게 들어간대요. 약간 제 느낌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건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녀석이 미국 시장의 주력이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좀 웅장하고 크롬이 많이 들어가는 약간 좀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미국 시장 타겟에 맞게 이렇게 아마 차별화를 좀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세히 보면 이 범퍼 밑에 쪽 하단이 달라요, 그죠? 얘는 약간 굉장히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캘리그래피에서는 범퍼 하단부 범퍼 쪽에 좀 더 힘 많이 준 느낌, 그리고 밑에 쪽까지도 이렇게 다 실버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굉장히 좀 징그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도 상당히 디자인적인 밸런스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요 녀석이 가장 이쁘네요, 그죠? 물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휠하우스 보시면 여기 플라스틱 재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플라스틱 재질, 이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당연히 캘리그라피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캘리그라피는 모두 다 도장면과 동일한 그런 휠하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예전 느낌을 봤을 때 당연히 예전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라스틱의 소재를 많이 안 썼고, 하지만 여기 보시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는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요번 모델에서만큼은 플라스틱을 좀 최소화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뜻은 당연히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옆모습에서는 크게 달라진 거 많이 없습니다. 휠적인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DRL이 옆에서도 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약간 좀 시그니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일단 캘리그라피 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캘리그라피 휠 같은 경우는 일반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좀 더 그냥 포인트를 많이 준 듯한 그런 차이밖에 안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이 멀티스포크 휠을 적용하면서 이 큰 차량들이 옆모습을 봤을 때요, 이 멀티스포크 휠이 굉장히 입고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레인지로버로 보게 되면 그 바이오그래피라는 옵션을 하게 되면은 멀티스포크 휠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웅장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건 캘리그라피건 똑같이 동일하게 20인치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살짝 보면은 플래스틱 작은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휠 사이즈는 이게 좀 작게 느껴져요. 20인치도 20인치가 굉장히 큰 휠인데, 적어도 약간 21인치 22인치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녀석이 지금 제네시스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 서스의 부품이 좀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고, 다시 보시면은 이런 흡음재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옛날 현대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승차감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프레스티지 휠입니다. 프레스티지 20인치 휠이고요. 이 휠도 약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휠에서는 뭔가 좀 가족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 뜻은 뭐냐면 약간 좀 평범한 느낌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휠의 이 투톤 디자인 컬러 조합이 약간 좀 붕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의 대조적인 느낌과 이 도장면을 봤을 때, 약간 제가 볼 때는 흰색 컬러에는 이 휠이 잘 어울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약간 좀 짙은 색의 그런 무채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 휠이 약간 좀 따로 놀지 않을까. 휠은 확실히 캘리그라피가 훨씬 더 이쁘네요, 그죠? 이런 느낌이고요. 자, 리오 쪽 같은 경우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차들이 이런 대형 SUV수로 약간 좀 작은 텔램프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관에서만큼은 국내 고객의 니즈보다는 미국 고객의 니즈를 좀 더 많이 반영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이 뒤쪽에 이 디퓨저가 그냥 좀 밋밋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한쪽만 AMG, 그죠? 한쪽만 AMG 같은 느낌의 사각 머플러가 들어가 있고요.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뒤쪽에는 거의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뒤쪽에는 그냥 거의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프레스티지의 하단부 범퍼 쪽은 이런 느낌이고, 이 크롬의 형상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뒤쪽이 좀 더 밋밋합니다. 좀 더 밋밋. 근데 그래도 약간 좀 더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광적인 부분들이 이 캘리그라피 모델에서 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도 캘리그라피 모델이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듀얼을 좀 넣어주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쪽만 이게 디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덜덜덜 떨려요. 나중에 이런 게 덜덜덜 떨립니다. 아주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 되면 이게 디젤은 막 덜덜덜 떨리거든요. 그럼 되게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내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 소재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이 녀석은 캘리그라피고 이 녀석은 프레스티지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죽 재질, 그리고 이런 가죽의 퀼팅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가 아닌 모델들은 여기가 그냥 일반 예전처럼 그냥 일반 재질이죠. 하지만 이 캘리그라피 모델이 되면 여기 위에 가죽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많이 좀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제가 원했던 실내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 고객 니즈를 많이 반영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디스트 클러스터는 기존과 동일했죠.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팰리세이드가 디스트 클러스터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했었는데,
요거 봐라, 요거. 이게 이 스티어링 휠, 이 모양이 최신의 현대자동차 스티어링 휠 모양입니다. 포스포크 방식이고, 굉장히 수입 브랜드와 동일하게 수입 브랜드 뺨칠 정도로 이쪽이 굉장히 두툼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얇았습니다. 이런 대형 SUV를 주행을 할 때, 특히 고속 주행을 할 때 이게 얇잖아요. 이 스티어링 휠이 얇아버리면 굉장히 고속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번 거 특히 이런 또 고급스러운, 전에 팰리세이드는 굉장히 좀 저가형 대형 SUV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름 팰리세이드가 현대자동차의 최고급인데 너무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요번엔 드디어 팰리세이드다운, 드디어 이제서야 진짜 팰리세이드를 만난 느낌입니다. 특히 이 12.3인치, 이게 전에는 10.25인치였어요 10.25인치였을 때는 보세요, 이 녀석이 전폭이 굉장히 넓은 녀석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게 10.25인치면 굉장히 작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항상 팰리세이드를 주행하면서 불만이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스티어링 휠과 이 부분. 근데 이 부분도 그렇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보시면 그죠,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내가 진짜 현대자동차의 가장 비싼, 가장 큰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단번에 주죠. 그리고 요거 이 송풍구가 일자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이 좀 많이 얇아진 느낌이에요. 전에 이게 좀 두툼해서 방향제 넣기가 좀 빡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얇아지면서 1년을 쭉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정돈이 잘 되고 더욱더 차량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그랜저에서 따온 요거 이 그래픽은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훌륭하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걔는 터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녀석은 이 버튼 크기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터치감도 상당히 좋고 햅틱 반응은 없어요. 터치감도 상당히 좋고, 특히 온도 같은 경우는 다이얼 방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온도가 위아래로 딸깍딸깍 버튼형으로 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 다이얼 방식, 이 부분은 정말 이 국내 소비자들 니즈를 많이 반영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뭐 패스. 이거는 패스. 그리고 항상 제 편안한 거, 이 열선 통풍,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들이 굉장히 크게 딱 5가지고 피아노 버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꿈꿔왔었던 팰리세이드로 실내가 아주 알차게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스크린 아니면 이 송풍구 자체 변화도 상당히 만족스럽지만 요거 이 디스플레이와 이 스티어링 휠이 변경된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특히 이 녀석은 이제 HDA2가 드디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정말 옵션적인 편의 옵션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이제 정말 팰리세이드 그랜저급의 그런 편의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할 만 난다 이거.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도 바뀌었죠. 기존의 하이패스가 옛날에는 이 룸미러 이쪽에 넣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번엔 다 이제 이쪽으로 변경되면서 하이패스도 이쪽에 들어가고, 요런 버튼들, 요런 느낌들도 드디어 이제 그렇지, 이게 팰리세이드지, 그죠? 그래서 확실히 전에 팰리세이드가 그 소나타 DM8 이전에 출시되다 보니까 정말 편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드디어 이제서야 진짜 본연의 현대자동차 대형 플래그십 SUV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8인승이죠. 8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레스트가 뭐 똑같아요. 똑같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모델은 이제 캘리그라피인데 이 윙 타입 요거 이게 다 앉았을 때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뭔가 감스 안아주는, 뭔가 여친이 800에 해준 듯한 그런 느낌의 윙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2열 같은 경우도 통풍이 됩니다. 캘리그라피는 다 때려 박았으니까 여기 안에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당연히 되고, 특히 3열에도 열선이 들어간답니다. 3열에도. 이런 거에는 정말 현대자동차가 진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죽 소재들을 봤을 때도 쿠션감도 상당히 좋아지고, 현대자동차가 가면 갈수록 이런 퀼팅이나 이런 가죽 재질에 대해서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그죠? 또 요런 것도 전동식. 그리고 이 캘리그라피 또 이게 스티어링 휠도 전동식이에요. 그치? 이 정도는 돼야죠. 팰리세이드를 사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 전동 스티어링 휠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이 가죽 패드, 이게 사실 뭐 가죽 재질이 아주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이 인테리어 트림과 이거와의 약간의 차이를 줌으로써 확실히 전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제가 2019년도 겨울에 이 팰리세이드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웅장하고 너무 소유하고 싶고 이만한 차량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진짜 운전자의 입장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정도 만족감이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도 실내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훌륭하진 않았어요. 공간적인 만족도는 좋았지만 기능적, 편의적인 옵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진짜 딱 그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정말 팰리세이드다워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편의 옵션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세단으로 비유하자면 그랜저 느낌은 전혀 안 났어요. 사실 약간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급이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랜저는 현대자동차 세단의 플래그십이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도 가격이나 사이즈를 봤을 때 현대 SUV에서는 플래그십인데 그 느낌이 좀 없어서 아쉬웠지만, 특히 이제 저 12.3인치는 다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에보다도 익스클루시브건 프레스티지건 기본 사양들이 정말 대폭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론 뭐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주 헉할 정도로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만한 팰리세이드가 그래도 다른 산타페의 풀옵션들보다는 정말 다른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서야 팰리세이드가 진짜 팰리세이드다워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요. 그래, 이런 것도 이제 바뀌었네, 이제 드디어. 이거 봐라, 이거. 정말 팰리세이드는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장점이 극대화된 차량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족한 것도 다 커버해서 나왔으니까 이게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조만간에 제가 이 시승차를 받게 돼서 장기 시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제가 주행 느낌 아주 자세하게 더뉴 팰리세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뚜껑열로도 근데 블랙이 최고다. 블랙 너무 이쁘다, 블랙 그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자, 휠은 이거, 그릴은 이거고, 실내 이거, 실내는 이거, 실내 이 색깔, 그리고 외장은 이거, 그린. 이 조합으로 살 수 있으면 사봐라.